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박정철 열사 사건 때 전두환 정권의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것은 박정철 열사가 맞지만 전두환 정권도 죽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면 결국 하늘이 노해서 몸뚱이 자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각종 부정부패, 특히 다스의 소유, 다스는 누구 거냐? 그것을 무마시켰던 것이 검찰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이 탄생했지만 결국 이명박 대통령도 뒤늦게 실현된 거지만 지연된 정이 남아 감옥에 갈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 선출된 권력이지만 결국 국민들에 의해서 결국은 탄핵되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되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는 당시 경찰의 발표와 저는 닮은 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돼 있고 다 당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원도 검찰과 함께 그동안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조작된 간첩 사건, 5.18, 4.3 등에 대한 재심으로 드럽게나마 정의가 실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작 간첩 사건 역사적으로 100건이 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판결문으로 그대로 베껴 써서 검찰과 법원이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껴야 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 고등법원장님, 네. 헌법 공부 많이 하셨죠?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법원 판사하시면서 혹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까? 평등권 내지 신체의 자유가 헌법 130개 조항 중요하지 않은 조항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검사나 판사나 저는 헌법 12조 7항까지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12조 1항 첫 번째 모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 구금될 수도 없고 또 체포될 때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 구속되지 않죠.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장 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다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헌법 12조에 나와 있는 신체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자판기 아니냐 이런 조롱도 나오곤 합니다. 법원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장님, 압수수색 사전심의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법원행정처장도 답변에서 압수수색 사전심의제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법원에서 대체적으로 우리 판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뭐 전부 이야기는 다 못 들어봤지만은 어떤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납북, 어부 이런 간첩 조작 사건에서 나중에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도 잃어버린 청춘은 누가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돈 몇 푼 준다고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 구속되고 그리고 여론재판 받고 나중에 무혐의 판정,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누가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인신에 대한 구속은 그리고 또 영장은 압수수색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그 최종 판결을 법원이 하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영장에 대한 판단에서 좀 더 신중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전 법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법원에서도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장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